俺はロジャーこの出会いは運命だレイリー 한 청년이 자신의 꿈을 위해 집에 있던 밀짚 모자를 쓰고 바다로 향합니다. 다만 바다로 향하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했는데 마침 한 항구에서 하재로 집을 잃고 훔친 배에서 생활하고 있던 레일리를 만나고 로저는 이 만남을 운명이라며 레일리와 함께 로저의 적단을 결성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기록 지침의 최종 지점 로드스타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39년 전 로저의 적단은 기록 지침의 최종 지점 로드스타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만 로저는 로드스타 섬이 마지막이 아니며 포네그리프를 만들어낸 문명과 보이지 않는 최후의 섬 라프텔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데 마침 세계 정부는 막대한 제보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의 마지막 섬에 로저가 못 가게 방해하는 걸 보며 보물의 소문이 진실이라 확인하고 로저는 만물의 목소리를 듣는 힘으로 포네그리프를 찾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8년 전 로저는 갓벨리라는 섬에서 마지막 섬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통신을 받게 되고 이에 로저의 적단은 갓벨리로 향합니다. 다만 당시 비가맹국 갓벨리에서는 천룡인이 인간 사냥을 하고 있었으며 로저처럼 통신을 받은 록스의 적단 로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갓벨리로 향한 가프까지 도착하게 되죠. 결국 갓벨리는 난장판이 되는데 난장판 속 로저는 세턴이 꼬마아이 쿠마를 죽이려는 걸 발견하고 세턴 앞에 나타납니다. 마침 지백도 나타나고 로저는 지백과 힘을 합쳐 세턴을 상대하죠. 결국 사건은 역사의 어둠으로 사라지며 갓벨리 역시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한편 로저의 적단은 갓벨리에서 겨우겨우 빠져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로저는 하치노스의 보물 거대알과 여러가지 보물들을 챙겨옵니다. 그런데 보물 상자 안에는 빨간머리 아기, 파란머리 아기가 각각 있었고 로저는 이들을 걷어들이며 키우게 되죠. 그리고 30년 전 로저는 새롭게 흰수메 적단에 입단한 오뎅의 소식을 듣고 閉ざされた国から侍が出てきたが 와노쿠니에서 뛰쳐나온 사무라이에게 흥미를 보입니다. 俺の財宝か欲しけりゃくれてやる探せ 그리고 28년 전 로저는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병은 수명이 줄어든 불치병이었고 기껏해야 3년 정도 수면이 남은 로저였지만 당시 바다에서 가장 평판이 높았던 의사인 쌍두기 언덕의 등대지기 크로코스를 선의로 영입하고 마지막 섬의 제보를 목표로 최후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6년 전 로저의 적단은 한 섬에서 해군 부대를 가볍게 정리 후 흰수염의 적단과 조우합니다. 두 해 적단은 사륙전을 벌이지만 사륙전이 끝나고 선물 교환 파티가 열리며 로저 오뎅 흰수염은 함께 술을 마시며 마지막 섬에 대한 제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막대한 제보가 있는 마지막 섬에 도달해 세계 제1의 해적단이 되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리칩니다. そうさそしたら俺はよ 난 그 보물로 보물 찾기를 할 거야. 오뎅은 로저의 어처구니 없지만서도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죠. 그리고 그때 로저는 흰수염에게 로드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오뎅을 빌려달라 부탁하는데 흰수염은 이에 분노하지만 로저의 진심에 오뎅을 빌려주고 로저는 로드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오뎅의 도움으로 결국 라프텔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저는 그곳에서 공백의 100년 뒤의 일조 고대병기에 대한 진실 조이보이가 숨겨놓은 대비보를 확인합니다. 이후 로저는 라프텔에서 돌아오는데 로저는 현재의 세상을 바꾸기 위해 고대병기의 필요성을 알았지만 고대병기 포세이등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저는 시간이 없었고 자신을 대신해 누군가 원피스를 다시 찾아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어주길 바랬습니다. 또한 로저의 마지막 꿈도 이루지 못했죠. 로저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항해를 끝내고 사우스 블루에서 루즈를 만납니다. 俺は死なねえぜ相棒 24년 전 로저는 해군에 자수합니다. 그리고 처형당하기 전 로저는 소리치죠. 俺の財宝か欲しけりゃくれてやる探せ 로저의 유언으로 세상은 대해적 시대를 맞게 되며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바다로 보냈고 자신이 찾은 대비브로 보물찾기를 하겠다는 꿈까지 이루고 로저는 죽게 되죠.
すげえ人生だ。 여기까지가 제 가설과 함께 정리한 로저의 행적입니다. 이제는 제가 왜 이러한 가설을 도출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僕たちの王が生まれるよ。 레일리는 로저가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포네그리프도 손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였죠. 다만 이 능력이 무엇인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후 로저와 오뎅만이 해왕류의 목소리를 듣는 연출, 모모노스케와 루피만이 지니샤의 목소리를 듣는 연출, 루피가 유독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는 견문색이 발달하는 설정이 나온 만큼 만물의 소리를 듣는 설정 역시 견문색일 확률이 크겠죠. 또한 견문색은 수련도 중요하겠지만 재능이 가장 큰 영역인 만큼 로저의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재능 그 자체인 걸로 보이죠. 카펠리 편에서 세터는 쿠마를 제압했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장면에서 쿠마는 수로베 왕국으로 무사히 탈출했고 심지어 카펠리에서 500명이 넘는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즉 당시 세턴으로부터 쿠마를 구한 누군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쿠마가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세턴이 쿠마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로저와 록스의 대화가 나왔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세턴을 막은 자는 로저와 록스일 확률이 크겠죠. 카펠리 편이 나온 1096화서 가프는 콩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치노스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었지. 너무 얕봤어. 그건 해적섬의 보물이야. 그야 당연히 되찾으러 오겠지. 대화들을 종합해보자면 천룡이는 하치노스의 보물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룡인이 하치노스에서 훔친 이 보물은 무엇일까요? 물론 선주민 일수대의 상품이 악마의 열매라는 점. 빅맘이 가벨리에 와서 이반코프와 쿠마가 먹으려던 악마의 열매를 뺏으려 했다는 점으로 보아 하치노스의 보물은 악마의 열매일지 모릅니다. 다만 한 해외 사이트에서는 하치노스의 보물이 로제 제작단 배에 있던 아리안일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각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말장난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다스는 말장난을 아주 좋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라프텔이었죠. 제 해외 사이트에서는 하치노스 역시 말장난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 사이트에서는 하치노스를 하치, 노, 스 세 개의 단어로 나누었습니다. 하치는 영어로 부하다라는 뜻입니다. 노는 일본어로 모모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는 일본어로 둥지라는 뜻입니다. 즉 하치노스의 의미는 부하를 위한 둥지라는 뜻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원피스 떡밥 중 하나는 로제 적단은 배에 아주 큰 알을 갖고 다닌다는 거죠. 다시 말해 부하를 위한 둥지를 뜻하면서 하치노스의 보물은 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로제 적단은 갑벨리에서 천룡인이 하치노스에 훔쳐간 알을 가지고 온 게 아니냐는 거죠. 저는 예전부터 샹크스와 버기가 갑벨리에서 데려온 아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는 갑벨리 사건은 38년 전이며 견습생 샹크스 버기가 39세였다는 점. 아기를 만날 일이 없던 로저가 아기를 오랜만에 안아봤다라고 말한 걸로 보아 샹크스와 버기를 갑벨리에서 데려왔다는 건 충분히 가능한 가설이었죠. 그런데 실제 샹크스는 갑벨리에서 데려온 아기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로제 적단에는 견습생은 샹크스뿐만 아니라 버기도 있다는 겁니다. 즉 샹크스 39세, 갑벨리 사건 38년 전, 로저 애기, 샹크스 견습생 떡밥들이 실제로 밝혀졌다면 39세인 버기 역시 갑벨리에서 데려왔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이 가설대로라면 버기의 빨간 코는 부모가 보물 상자에 넣었다가 찧어서 만들어진 코일지도 모르겠네요. 로저는 불치병으로 인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이 불치병의 정체도 심지어 단서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떡밥이 있는데 그건 바로 평행이론입니다. 루피와 로저는 평행이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루피는 수명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루피는 계속해서 몸에 부담이 올 정도로 무모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펠다운에서는 수명 10년을 사용해 자신의 기력을 회복하기도 했죠. 게다가 루피는 기어피스스를 쓰면서 중간중간에 지쳐버리며 늙어버리는 장면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루피는 생명에 관련된 불치병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게다가 루피가 추후 걸릴 불치병이 생명에 관련된 불치병일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로우의 수술수술 열매 각성 기술이 블루 수술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은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 수술의 의미는 데드풀처럼 재생되는 게 아닌 단지 늙지 않는 수술입니다. 즉 로우의 각성은 자신의 목숨을 소비하며 강해지고 있는 루피에게 가장 유용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오다스미 로우의 궁극 기술을 블루 수술로 만든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현재 로우는 DL 쪽의 기구한 삶을 찾고 있으며 루피의 아곤이라는 성격의 캐릭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궁극 기술이 블루 수술이라는 건 추후 이 기술이 루피에게 사용된다는 건 거의 확실하다는 거죠. 분명한 건 수명만큼은 절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겠죠. 즉 루피가 추후 걸릴 불치병이 생명 관련 불치병이라면 루피와 같은 병이론 로저도 루피와 같은 수명 관련 불치병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아마 로저도 루피처럼 생명을 갉아먹게 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직면하며 수명이 줄어든 게 아니냐는 거죠. 로저의 꿈은 루피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꿈을 분석하기 위해 첫 번째로 본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에이스는 야마토에게 루피의 꿈을 말했을 때 비웃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인섬은 로저의 꿈을 듣고 애도 아니고 무슨 소리냐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오뎅을 제외한 루피와 로저의 꿈을 들은 자들은 모두 비웃었죠. 또한 사보는 루피의 꿈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셋 다 선장이 되고 싶다니 그건 좀 난감한걸? 이는 선장이 되어야 하는, 즉 해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적왕이 되면 가능할지도 몰라. 정리하자면 루피와 로저의 꿈은 해적을 넘어선 해적왕 정도는 되어야 하지만 애 같고 비웃음 당할 수 있는 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로저의 처형을 본 오뎅의 반응입니다. 오뎅은 로저의 처형 소식을 듣고 울며 감탄했습니다. 굉장한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분명한 건 로저의 꿈을 듣고 오뎅은 유일하게 벙쳤습니다. 즉 오뎅이 로저의 처형 소식을 듣고 굉장하다고 강조했다는 건 오뎅이 듣고 벙쳤던 로저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로저의 꿈은 세계 제일의 보물을 찾은 뒤 그 보물로 보물찾기 게임을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로저는 시간이 없어 이룰 수 없을 줄 알았던 꿈을 이루었으며 심지어 조이보이의 의지를 잇기 위해 원피스를 찾아 신시대를 바다로 보내기까지 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번에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했죠? 힌트, GD 태양.